많은 사람이 나의 운명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내 운명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대부분 미래를 뜻하죠.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현재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인 나이 50. 인간의 삶과 하늘이 전하는 세상의 이치를 통찰해서 운을 열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 50에 읽는 주역의 저자 강기진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일단 책을 읽을 때 선생님이 막 수염 기르고 이런 분이실 줄 알았어요. 만나니까 왜 이렇게 맑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책을 먼저 본 사람들은 저 같은 오해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오늘 이금희 선생님 이렇게 TV에서만 뵙던 분 뵈니까 또 정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기운을 뿜어내시는 분이시네요. 진짜요?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죠?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선생님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기진 선생님은 한국장명교육협회 회장, 태극사상연구소 소장, 사상체질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역학자시고요.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사업과 박사과정 수료, 주역의 일양지위도라는 구절을 화두로 주역을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맞을까요? 네네. 이제 먼저 궁금한 건 50하고 주역을 왜 엮으셨나요? 우선은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성된다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는 생성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생의 단계가 있고 성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존재가 생성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에서 전반생은 생의 단계고 후반생은 성의 단계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 때문에 그 후반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후반생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50대가 되면 무기력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를 위한 주역책을 써주실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좋다고 이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 후반생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알면 후반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후반생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반생은 생의 단계예요. 탄생해서 막 자라나는 단계고 후반생은 완성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생과 성인데 그러면 생이라는 건 뭐냐면 날생자인데 이건 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고기, 생가죽 할 때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이죠. 그러면 전반생은 뭐냐면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데 전반생에 우리가 이루는 거는 후반생에 완성하기 위한 재료, 날 것의 재료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전반생은. 그러면 전반생에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후반생에 든 50에 든 사람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후반생의 그런 의미를 알면 후반생을 사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60대에 지금 아주 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똑같은데요. 선생님의 30대, 40대는 무조건 쌓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써가면서라도 시간을 써가면서라도 자기 분야를 열심히 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50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수학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맞습니다. 수학기죠. 수학기. 거죠? 가을이 수학기죠. 그러니까 50대는 이제 인생의 가을이죠. 수학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50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50대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만 이 나이에 내가 해서 뭐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인생을 못 사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50 됐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과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은연중에 우리한테 미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 됐으니까 이제 미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러는데 사실 사람은 그 인생에서 그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야가 미래에만 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역학을 하니까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팔자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일단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꿔야 되는 거는 미래가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 예. 과거를 바꾸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중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바꿔야 될 게 과거다라는 걸 알면 그 50대를 사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내 과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번 가만히 자기 과거를 정말 찬찬히 돌아보면 잘 몰라요. 굉장히 과거라는 거 흐릿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늘은 아주 묘하게 사람을 잘 짜놨어요. 미래를 잘 안 보여주죠, 당연히. 근데 과거도 잘 안 보여줍니다. 과거라는 거는 흐릿해서 정말 나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나 돌아보시면 섣불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거는 다면적인 것이고 다각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과정으로서 의미 있는 과거였느냐, 지긋지긋한 과거였느냐, 돌아보기도 싫은 과거였느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네. 약간 다른 비유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한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생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저희 모토가 강화에서 제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닌다는 거였죠. 근데 정말 그때 안 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다시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분명히 내가 여기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난 여기 온 게 맞나? 근데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예. 과거라는 거는 흐릿해요. 그래서 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예. 그럼 과거를 바꾼다는 건 그 흐릿했던 과거를 선명하게 드러내서 그렇죠. 내가 그것에 의문 부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 작업이 50대에 꼭 필요한 50대에 거고요. 꼭 해야죠.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얻고 싶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맞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물 중에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강한 기운을 가지기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 대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운이 좋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책 머리에 쓴 게 사람은 이미 최고의 운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그 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대가. 뭐냐면 제가 거기다 은행나무, 용문사 앞에 은행나무의 사례를 들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이 좋을 때라 이제 또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용문사 앞에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품송만 하는데 그 은행나무는 정삼품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삼품 벼슬도 받고 100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사는데 왜 이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나? 그거는 은행나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렇죠. 사람은 이 은행나무보다 운이 강한데 근데 어째서 사람이 은행나무보다 더 운이 강한지는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설명이 그래서 너무 이런 길어지니까. 식으로 또 훅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아주 합리적인. 네, 선생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운이 좋은데 그 운이 좋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고심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나무와 바위와 사람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지금보다 운이 더 좋아지려면 사람이 지금보다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한계선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운이 충분히 강하다. 이미 충분히 좋은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럼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면 이미. 요거는 책을 보시는 편이 금방 이해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설명이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50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이제 여쭤보면 50이 축적되는 나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50에 좀 지치고 내가 뭘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50쯤 되면 이제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인체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 사용 기간 재미있는 비유네요. 시작이 돼. 정말 이제 어디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다 됐나? 근데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예. 네. 제가 이 출판사에서 50에 읽는 주역을 좀 써주실 수 있냐 의뢰를 받고 좋다고 했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서점 가서 50에 관해서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려고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 뭐 다들 대체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50은 아직 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날 텐데 50도 10년, 20년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젊다는 얘기 못 할 텐데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쓴 50에 읽는 주역은 사실은 50 이후에 읽는 주역이에요. 50 이후에 이제 후반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 50을 위한 책이 50은 아직 젊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대가 아주 젊음에 취해 있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동안 그랬어요. 저는 정말 생생히 기억하는 게 어느 날 TV에서 동안 선발대회라는 걸 했어요.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그때부터 저는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한국의 50대들은 굉장히 행운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자체가 지금 가을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50대가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시대가 또 가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느끼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대가 50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네네. 한 10년, 20년 전하고는 또 약간 달라진.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좀 갈 거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제 젊음을 막 찬양하다가 이제 그게 갈 때까지 가서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게 이제 역경의 상당히 기본적인 네네. 관념인데 네네. 시대 자체가 사실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뉴욕이었나요? 그 샌드위치 가게. 그 뉴욕에 그 할리우드 한 구석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은퇴하실 때가 돼서 이제 가게를 접었는데 그 샌드위치 가게가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샌드위치 가게가 그 자리에 한 40몇 년 있었거든요. 그동안 단골이었던 그 헐리우드의 그 연극 배우들, 주변의 직장인들이 뮤지컬 스타 뭐 이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이 사장님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나보내드릴 수 없다 해서 이 성금을 모았어요. 이 좀 어떻게 이런 전별금을 드리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 몇십 명이 다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고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모아서 그 가게 문을 닫는 날, 그리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 가게 문을 닫는 폐업식을 정식으로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그 헐리우드의 그 연극 배우들이 이렇게 큰 판에다 이제 사장님을 떠나보내는 인사말을 다 적고 몇 천만 원 몇백 명이 거둔 거를 전별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잘 가시라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때 그 방송 카메라에 대고 이제 이 사장님이 인터뷰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을 뵐 때 바로 이런 분이 내가 찾는 전형이다. 왜냐하면 품격이 있으세요. 품격이.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산 사람의 품격이에요. 그리고 운명의 주인으로 산 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하늘이 바라는 게 있거든요. 하늘이 바라는 게 천명인데 천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은 좋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걸 자기 천명으로 여기고 사셨죠. 평생. 거기 헐리우드의 그 젊은 배우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은 사장님은 나한테 어린 시절 이웃집 아저씨 아빠 같았다. 이렇게 다 눈물을 글썽이고 또 이 남자 젊은이는 이 가게는 종업원들도 다 하나하나 훌륭하다. 인격이. 왜냐하면 그 사장님의 감화를 받은 거죠. 그 사장님의 인격의 감화를 받은 거죠. 삶이 자기한테 부여한 이 사명, 그거를 하는 게 천명이죠. 그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그 인터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뉴욕 샌드위치 가게 이렇게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한번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 그렇게 품위가 있으세요. 위엄이 있으시고. 그런 천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럼 얼굴. 그래서 운명에 시달리지 않고 운명의 주인으로 사신 분이죠. 선생님 주역을 선생님이
그 해석하신 바를 쭉 따라오다 보니 이게 마음 비우고 하지만 자기 삶을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죠. 국리를 해야 되고 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죠. 네. 그러면 운을 자기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운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운에 고삐를 씌워서 운과 운명을 자기가 끌고 다닐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군자죠. 예. 그러니까 철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아까 이제 점에 관한 책이라고 하셨지만 마음 다스림의 책이네요. 자기 마음에 그 자기 천명이 뭔지가 선명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과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과거가 조금쯤은 사랑스럽게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때 아모르 파티가 가능하죠. 그때 자기 운명을 사랑할 수 있죠. 네.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나의 과거를 바꾸어라. 네, 나의 그런 과거를 말씀. 바꾸는 건 현재 나의 마음이다. 마음이죠. 마음. 네. 제가 이 말로 시작했는데 이 말로 끝을 맺게 됐네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